김순옥이라는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70살이 되는 해를 맞았다. 사람들은 나이 들면 삶이 느긋해진다고 말하지만 그녀에게는 여유 대신 텅 빈 마음이 더 자주 찾아왔다. 그녀의 하루는 새벽 6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에 시작되었다. 눈을 뜨자마자 부엌으로 향했고 손주의 도시락을 챙겼다. 쌀을 씻고 반찬을 만들고 며느리가 출근하기 전에 집안을 말끔히 정리했다. 누구도 그녀에게 이런 일을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것이 자신의 역할이라 믿었다. 어머니로서 할머니로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삶은 늘 누군가를 위한 것이었다. 20살에 결혼해 23살에 처자들을 낳았다. 남편은 말수가 적었지만 성실한 사람이었다. 공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고 그녀는 그를 믿으며 가정을 꾸렸다. 하지만 남편은 쉰이 되던 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심장이 멈춘 그날 그녀는 홀로 모든 책임을 짊어졌다. 아들을 잘 키우겠다는 마음 하나로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동네 상점에서 물건을 정리했다. 손이 터지고 발이 부르터도 멈추지 않았다. 그녀에게 꿈이란 사치였다. 오직 아들의 미래만이 그녀의 목표였다. 아들이 대학에 입학하던 날 그녀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졸업식에서 아들이 웃으며 학사모를 쓰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다. 아들은 좋은 직장을 얻었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다. 그녀는 며느리를 딸처럼 대하려 애썼다. 아들 부부가 처사이를 낳았을 때 그녀는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다. 산후조리를 돕고 손주의 기저귀를 갈고 밤늦도록 젖병을 소독하며 며느리가 쉴 수 있도록 했다. 그것이 가족을 위한 사랑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녀는 점점 낯선 기운을 감지했다. 며느리는 그녀가 정성껏 만든 반찬을 덜 먹기 시작했고 고맙다는 말도 뜸해졌다. 주말이면 아들 부부는 손주를 데리고 외출했고 그녀는 텅 빈 집에서 기다렸다. 손주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아도 그녀는 늘 테이블 구석에 앉았다. 가족 사진을 찍을 때면 늘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처음에는 젊은 세대의 방식이 다르다고 생각했다. 바쁜 삶 속에서 자신들만의 시간을 원한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서운함이 쌓여갔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이었다. 아들 부부가 한 달간 유럽 여행을 계획했다. 이탈리아의 햇살과 프랑스의 거리를 누비며 긴 휴가를 즐기겠다고 했다. 손주는 데려가지 않기로 했고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맡겨졌다. 그녀는 흔쾌히 응했다. 집을 지키고 손주를 돌보는 일은 그녀에게 익숙한 역할이었다. 하지만 여행 전날 저녁 며느리와의 대화는 그녀의 마음을 산산이 부쉈다. 그녀는 조심스레 물었다. 내가 자주 오는 게 혹시 불편했느냐고. 며느리는 가벼운 미소를 띠며 말했다. 어머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저희도 이제 독립된 가정이잖아요. 어머님은 가족이라기보다는 손님 같은 거예요.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손님이라니. 평생 아들과 그 가정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그녀는 가족이 아니라 손님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거실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펼쳤다. 아들이 어릴 적 찍은 사진, 드물게 함께한 가족 여행의 순간들, 손주의 첫돌 잔치. 모든 사진 속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늘 책임과 희생이 있었다. 그녀는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누구도 그녀를 중심에 두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누구였던 걸까? 가족이 아니라면 나는 무엇이었을까? 다음 날 아침, 아들 부부는 설레는 얼굴로 공항으로 떠났다. 그녀는 평소처럼 미소를 지으며 배웅했다. 잘 다녀오라고 손주는 내가 잘 돌볼 테니 걱정 말라고. 하지만 그들이 떠난 후 그녀의 마음은 달라졌다. 이 집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야.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행동에 나섰다. 부동산에 전화해 집을 내놓았고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통장을 정리했다. 손주의 장난감이 쌓인 방을 정리하며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을 잊고 살았는지 깨달았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는 모든 것을 정리했다. 집은 새 주인을 찾았고 남은 돈은 그녀의 손에 쥐어졌다. 평생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했다. 아들 부부가 여행에서 돌아온 날 그들은 집 앞에서 망연자실 서 있었다. 현관 도어락은 바뀌어 있었고 이삿짐이 실려 있었다. 경비원이 말했다. 그 집 벌써 새 주인이 들어왔어요.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집을 왜 파셨어요? 그녀는 담담히 대답했다. 나는 이제 가족이 아니니까. 이 집에 더 머물 이유가 없단다. 그날 밤 아들은 텅 빈 집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 뒤 새 주소로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그녀가 손수 쓴 글이었다. 너희 아버지가 떠난 후 나는 단 하루도 내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단다. 늘 너희를 먼저 생각했고 너희 행복이 내 삶의 전부였다. 하지만 가족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나니 내가 살아온 세월이 허망하게 느껴졌다. 이제라도 나를 찾아 떠나보려 한다. 너무 늦지 않았기를 바란다. 그녀는 조용한 시골 마을로 내려갔다. 버스에서 내려 허름한 원룸에 짐을 푸는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창밖으로 스치는 나무 그림자,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따뜻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마을 길을 걸으며 바람을 맞았다. 장을 보고 책을 읽고 작은 텃밭에 씨앗을 심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비로소 나라는 존재를 찾았다. 누군가의 어머니도 할머니도 아닌 김순옥이라는 한 사람의 삶이었다. 아들은 뒤늦게 후회했다.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감내했는지, 왜 그토록 조용히 떠났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손편지가 도착했다. 그녀의 손글씨로 꾹꾹 눌러 쓴 짧은 인사. 봄이 오니 꽃이 피네. 오늘은 고구마를 심었단다. 네가 좋아하던 된장을 담갔다. 문장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사랑이 담겨 있었다.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마음을 나누는 것이 가족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조용히 퍼져나갔다.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주었다. 평생 누군가의 그림자처럼 살아온 여인이 자신의 빛을 찾아 떠난 이야기. 그것은 반항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존감이었다. 그녀는 떠나야만 자신을 찾을 수 있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그녀처럼 살아간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희생하며 결국 잊히는 존재로 남는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끝나선 안 된다. 나를 위한 삶, 나를 위한 시간, 그것이 진정한 노후이고 진정한 행복이다. 김순옥은 이제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새 삶을 시작한 지 반년이 흘렀다. 그녀가 선택한 원룸은 작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들판과 멀리 솟은 산이 그녀의 마음을 채웠다. 매일 아침 그녀는 낡은 운동화를 신고 마을 길을 걸었다. 새벽 안개가 걷히며 드러나는 논밭의 풍경, 이름 모를 새들의 지저김,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새로웠다. 도시의 부산스러운 아침과 달리 이곳에서의 시간은 천천히 흘렀다. 처음에는 그 느림이 낯설었지만 곧 그녀는 그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시골로 내려온 첫날 그녀는 짐을 풀며 라디오를 틀었다. 오래된 트로트 멜로디가 흘러나왔고 그녀는 무심코 따라 흥얼거렸다. 그 순간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부엌에서 노래를 부르던 기억이 떠올랐다. 언제부터였을까? 그녀는 노래를 잊은 지 오래였다. 가족을 위해 바쁘게 살며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렸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다시 노래했다. 비록 음정이 맞지 않아도 그녀는 웃으며 노래했다. 그건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다. 잊고 지냈던 자신을 되찾는 소리였다. 그녀는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툴렀다. 씨앗을 심는 법도 물을 주는 법도 몰랐다. 이웃 할머니가 웃으며 다가와 알려주었다. 상추는 이렇게 심어야 해요. 물은 아침 저녁으로 주고. 그녀는 그 조언을 하나하나 새기며 흙을 만졌다.
손끝에 닿는 흙의 감촉은 그녀에게 묘한 위로를 주었다.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작은 잎이 자라는 모습을 볼 때면 그녀는 자신의 삶도 그렇게 새로 자라고 있다고 느꼈다. 마을 사람들과의 교류도 그녀의 일상에 스며들었다. 시장에서 만난 아주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동네 경로당에서 차를 마시며 웃음을 공유했다. 그들은 그녀를 낯선 이방인으로 대하지 않았다. 순옥 씨, 여기서 같이 살아요. 그 한마디에 그녀는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꼈다. 도시에서는 늘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할머니로 불렸지만 이곳에서는 그냥 순옥이었다. 그 이름이 이렇게 가볍고도 소중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걸 그녀는 처음 알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들 부부에 대한 생각이 남아 있었다. 손편지를 보낼 때마다 그녀는 잠시 멈춰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아들은 그녀가 떠난 후 몇 번이나 전화했다. 어머니,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다시 돌아오시면 안 되냐고. 하지만 그녀는 단호했다. 나는 이제 내 삶을 살아야 한다. 너도 내 가정을 잘 지키렴.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눈가가 촉촉해졌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다. 다만 그녀는 더 이상 희생으로 사랑을 증명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열린 작은 장터에서 그녀는 뜻밖의 만남을 가졌다. 손주가 그녀를 찾아온 것이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손주는 아빠 손을 잡고 어색하게 서 있었다. 아들은 말했다. 어머니, 아이가 할머니를 너무 보고 싶어 했어요. 그녀는 순간 말을 잃었다. 손주는 수줍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왜 이렇게 멀리 가셨어요? 나 할머니 된장국 먹고 싶어요. 그 말에 그녀는 웃음과 눈물이 섞인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손주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그래, 우리 민서가 할머니 된장국 좋아했지. 같이 만들어 볼까? 그날 오후 그녀는 손주와 함께 부엌에 섰다. 웃는 손주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오랜만에 가족의 온기를 느꼈다. 아들은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묻어 있었다. 식사가 끝난 후 아들은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어머니, 그때 제가 잘못했어요. 며느리 말에 상처받으셨을 텐데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너희 잘못만은 아니야. 나도 내 삶을 잃고 살았던 거야. 이제라도 찾았으니 그걸로 됐다. 그날 이후 아들 부부는 자주 마을로 찾아왔다. 며느리도 변해 있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녀는 진심으로 사과했다. 어머님, 제가 그때 말실수를 했어요. 저희가 어머님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녀는 미소로 답했다. 괜찮아. 이제라도 서로 이해하면 되지. 그들은 함께 텃밭에서 고추를 따고 마을 축제에 참석하며 웃음을 나누었다. 가족은 다시 가까워졌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김순옥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그들 곁에 있었다. 그녀는 마을에서 새로운 꿈도 찾았다. 경로당에서 만난 할머니들과 함께 작은 공방을 열었다. 손수 만든 된장과 고추장을 팔기 시작했고 시장에서 제법 인기가 많았다. 그녀는 그 돈으로 손주에게 책을 사주고 마을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었다. 그녀의 삶은 비로소 그녀 자신의 것이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며 나누는 삶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더 멀리 퍼져나갔다. 누군가는 그녀를 보며 용기를 얻었고 누군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평생 가족을 위해 자신을 잊었던 여인이 결국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이야기. 그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존감의 승리였다. 그녀는 떠남으로써 자신을 찾았고 그 과정에서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겼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누구의 삶을 살고 있나요? 혹시 당신도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서 자신을 잃고 있지 않나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 오랫동안 침묵하며 희생해온 건 아닌가요? 김순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신만의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작은 변화가 당신의 인생을 빛나게 할 거예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우리 함께 각자의 빛나는 이야기를 써나갑시다.